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지만 자원 외교 실패 사례는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베스트 에너지 부실 투자로 도마에 올랐던 석유공사는 시추 한 번 하지 못한 사업에도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한 자원 외교 사례들 아마 파면 끝없이 나올 겁니다. 예. 오늘 불거진 내용은 또 뭡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가 2008년 이후에만 약 3천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현황을 화면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콜롬비아에서 진행된 3개 사업, 각각 356억, 114억, 96억이 투자된 이 3개 사업과 또 우즈벡 남한가넨 추트 사업의 경우에는 탐사 유망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철수하기로 의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서페르가나 취나바드 사업, 이 역시 107억 원의 투자 비용이 들었는데 3년 동안 탐구만 진행하고 있고 시추 한 번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철수가 예정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 이라크에서 시행된 2개의 사업의 경우에는 아무런 성과 없이 계약이 만료되면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네, 지금 1,400여억 원, 그다음에 500억 원이 투입된 이라크의 2개 사업. 예. 그럼 성과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시추도 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성과는 없을 수밖에 없었고요. 앞서 보여드린 그런 사업들에 투자된 금액은 2,950억 원입니다. 네. 자, 국회에서 김성주 한국적십자사 총재가 증인 출석 거부하니까 동행명령을 발부를 하기로 의결을 했던 모양이에요. 예, 앞서 보건복지의원들이 김성주 총재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김성주 총재는 문자로 죄송하다 27일에 국감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소속 의원들은 김춘진 복지위 위원장의 명의로 김 총재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는데요. 김 총재가 오는 27일 오후 2시까지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엔 오후 6시까지 동행명령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는 그럼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예, 김성주 총재의 불출석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오간 가운데 김 총재 대신 출석한 김총섭 부총재 역시 망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성주 총재의 문자 통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김 부총재가 27일 오전에도 적십자의 날 행사가 있는 관계로 국감은 오후부터 가능하다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의 비난이 빗발쳤고 김춘진 위원장은 직권으로 김 부총재의 국감장 퇴장을 명하면서 복지위가 파행됐습니다. 네, 적십자사 행사 때문에 국감에 불출석한다, 예. 늦춰야 된다,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 총재 방문한 곳이 중국이죠? 예, 베이징입니다. 네, 거기서도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김 총재는 출국하기에 앞서서 특파원 기자단에게 원래대로라면 오늘 오전 오찬 간담회를 연다고 공지했었는데요. 하지만 김 총재가 출국한 날인 21일 저녁 이메일을 통해서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22일 다시 특파원단 소속 25개 언론사 중에서 5개사만 초청을 해서 티타임을 갖겠다고 통보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언론사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다시 취소하는 등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기자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네, 오찬 간담회인데 오전에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 못했습니다. 예. 네. 자, 국방부가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법 위반이 아니다. 저희도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 입장을 재확인을 했군요. 예, 국방부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위용석 부대변인은 비행체는 지상에서 조종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풍선은 비행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렸듯이 그동안 군과 경찰의 의견이 엇갈려 왔는데요. 정부가 오늘 다시 이러한 대북전단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사실상 며칠 뒤에 있을 대북전단 살포를 용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대북전단을 풍선에 실어서 살포하는 행위는 군에서는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정부는 주민과 또 찬반 단체 간 충돌 우려가 있다고 일단 이번에는 제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오늘 대북전단 살포가 강행될 경우에는 통일부와 보수단체를 고발하겠다고까지 나섰습니다. 경기도 강화, 고양, 김포, 그리고 연천, 파주, 강원도 철원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통일부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그리고 보수단체들에 대해서는 항공법 및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라고 요구한 건데요. 또 오늘은 파주시청 앞에서도 임진각 상인회 등 파주역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보수단체라고 하지만 뭐 실상은 극우단체죠. 이 단체들은 뭐 계획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구국 채널, 대북전단 보내기 국민연합 등의 이러한 극우단체들은 25일 오후 1시 임진각에서 최대 8만 장의 전단을 북한으로 날리겠다고 예고해둔 상태입니다. 예,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은 정리하자면 예. 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다. 예. 네,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지 여부, 그런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경찰이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위법성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라는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네. 예. 소득 계층별 자산 증가액에 대한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 1%는 많이 벌고 하위는 적게 벌고 뭐 이런 주장이더군요. 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오늘 대한민국 1%에 대한 작은 보고서를 처음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위 1%가 1년 동안에만 4억 원에 가까운 자산을 불리는 동안에 하위 20% 소득은 불과 5만 원이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2011년에 이게 좀 3억 9천만 원인 겁니까? 39억 6,009만 원인 겁니다. 단위가 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2011년에 39억 6,009만 원이었던 소득 상위 1%의 자산이 네. 1년 만에 2012년에는 43억 4,932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예. 늘어난 증가액이 4억 원에 가깝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낮은 파란 막대도 수치를 뺄셈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끝자리만 변화가 있으니까 약 5만 원 가까이 증가를 한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한 다음 자료도 보시겠습니다. 예, 앞서 보셨던 것을 다시 표로 정리했고요. 그 밑에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도 비교했습니다. 예, 하위 20%의 경우 총 자산이 1,493만 원으로 집계됐는데 부채를 제외한 자산은 마이너스 70만 원. 그러니까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겁니다. 2011년에 그랬다는 거죠? 예, 2011년에 그랬습니다. 또한 2012년에도 역시 부채를 제외한 자산은 261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위 20%의 경우 부채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네, 상위 1%는 순자산 증가가 예. 이게 얼마인 겁니까? 이것도 한 5억 원이 넘게 4억 3천만 원 정도 늘어났군요. 예. 자,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인호 KBS 이사장의 그 발언과 관련해서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민족문제연구소는 어젯밤 긴급 성명을 통해서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가 아니라는 이인호 이사장의 발언을 반박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이 이사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법통으로 명시한 헌법 전문을 정면으로 부인한 반국가 행위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자, 어제 발언 좀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뭐 그 전달 과정에서 뭐 보도가 잘못됐거나 그랬을 소지는 없습니까? 내용을 들어봤는데 예. 그 기사로 봤습니다만 그런 말을 과연 했을까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이사장은 어제 국감 당시에도 자신의 뜻을 명확히 말씀드리겠다면서 김구 선생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직접 들어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구 선생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은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의 그 수반까지 하시면서 이 독립운동가로서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었지만은 48년에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대한민국의 공로자로서 김구 선생님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독립운동가로서 대우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뭐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그런 요지였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좀 희한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예. TV조선 기자가 연합뉴스 기자를 사칭한 일이 있었어요.
예, 어제 오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측이 밝힌 내용입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연합뉴스 TV 카메라를 대동한 3명의 기자가 의원실에 들이닥쳐서 김영환 씨 관련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자는 자신이 연합뉴스 소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김 의원이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하자 이들은 의원실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3분이 지난 뒤 의원실에 전화한 기자, 그러니까 자신이 최모 기자라고 밝힌 해당 기자는 사실은 TV조선 기자였다면서 인터뷰를 거절당할까 봐 소속을 속였다고 털어놨습니다. 네, 연합뉴스 TV가 가긴 간 겁니까? 예, 카메라 기자는 같이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돌아가자마자 곧바로 거짓말을 고백은 한 건데요. 이거 뭐 예. 명함을 달라고 요청하니까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명함을 달라고 요청한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국회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출입하는 인원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자신의 소속이 들통날 거라는 생각에서 그랬다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실 측에 의하면은 해당 기자는 소속은 속였지만 자신의 실명은 밝혔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